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의 핵심 대장주는 놔두고 대장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이 안 되는 종목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리포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민수의 경제토크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과 2차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잘 갈 때 팔려고 하신다 그러길래 회원들이랑 계속 가는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왜 팔려고 그러죠? 네.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 언저리가 이제 고점이 됐고 지금은 사실 그래도 2차전지인데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계속 흘러내린 국면이라 이제 많이 좀 지치고 파신 분도 있고 팔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시점에서 또 김기수 대표님의 2차전지에 대한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보고 7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7월 25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 가격 부분에 지금은 오버슈팅이 난다. 오버슈팅이 날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했죠. 그때 이제 에코프로 기준 126만 5천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형 기준 55만 원이 넘어가는 건 이건 무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량이 실현했습니다. 남기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시장에 있어서 주도 섹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2차 전지가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에도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좋다라고 꼬시지 말아라. 방송을 왜냐하면 실제로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양극재 쪽 라인이 주 흐름을 보였고 그 이후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따라서 올라온 거고 나머지 동박이나 SKC 그렇죠.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첨보 할 거 없이 무진장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거 도표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요게 증권사 리포트 저는 개인 투자가가 가장 믿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저도 방송에 출연하지만 경제 방송이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나 이죠 증권 방송 이런 걸 전부 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참고만 해야 되는 거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증권 아시죠? 하나증권의 누구가 에코프로를 45만 4천 원 하향 조정했었던 그분이 1월 17일 날 첨보를 29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 빨간색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이 하나증권에서 추천한 건데 38만 원까지 그리고 또 떨어지니까 1, 4분기 실적이 엑스판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매출이도 반토막 나고. 엑스판이 뭔가 그랬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고 또 매수 리포트를 내고 증권사 전부 다가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의 핵심 대장주는 놔두고 그죠? 대장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외의 종목 실적이 안 되는 종목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키 맞추기 한다. 네,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이 리포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대장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한마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그죠? 내려왔으니까 더 사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손절은 언제 할 거고 그죠? 뭐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듯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뭡니까? 잘 올라가는 주식 그 올라가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증권사가 부채질하고 거기에다가 또
아이러니한 건 요 8월 중순 라인에 여기 한 3일 정도 양봉 났잖아요. 경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적었더라고요. 에코프로는 떨어지는데 첨보는 3일 연속 상승했다고. 이게 기사입니까? 그죠? 많이 떨어져서 하루 이틀 반등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에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증권사 리포트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 챌린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네. 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보면서 네,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차트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차트만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자, 왜 제가 7월 25일부터 이 실현을 했느냐. 큰 마디가 이게 1차 상승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1차 상승만큼을 2차 상승 다 그렇습니다. 2차 상승만큼의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구역에서는 이 실현해야죠. 이건 오버슈팅 구역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다 고점이 나왔어요. 포스코 피처엠 할 거 없이. 지금 에코프로인가 보죠? 예, 이건 에코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요 8월 말까지는 버텼습니다. 버틴 게 왜냐면 MSCI 리밸런싱 수급 기대감으로 버틴 거예요. 그 전에 2등인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먼저 쓰러졌어요. 그죠? 먼저 조정을 보였잖아요. 에코프로가 내려오기 전에.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에코프로가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수급이 빠지니까 또 하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밀리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면 SKC 많이 떨어졌었던 건 어떠냐? 그냥 절벽이죠. 올라온 것도 없이. 네. 그죠? 후성이나 뭐 전해질, 첨보 아까 보셨으면 아시지만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양봉을 냈죠.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가 막바지 1등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1등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2단 하락을 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피처엠은 저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도 왜냐하면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부분이 1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건 일반적인데 지금 포스코 피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120일 이평선까지 다 왔습니다. 에코프로만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까지 약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죠? 밀리는 라인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피처엠은 매수하셔도 된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그죠?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노이즈가 나왔죠. 하락이 그냥 하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7월 중순부터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52위안까지 4월 초에 내려왔었던 리튬 가격이 302위안까지 반등하면서 시세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7월 중순부터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200위안도 깼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리튬 가격 하락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리튬 가격은 결국 피해 약세를 불러일으키고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이나 여타 2차 전지 전반 부분에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중국의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뉴스. 그죠? 대부분의 뭐 유럽 메이커가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네 만에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 기사도 잘 보시면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근거하지 않고 이 저가 배터리라고 인식이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직까지 그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 한번 비교함을 꼭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왼쪽이 8월 25일 날 공개한 전기차 EV5입니다.
중국 가격을 2천만 원대 후반으로 책정을 했어요. BYD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지금 요 사진이 그런데 얘는 거의 뭐 SUV급입니다. 근데 옆에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하는 기아 레인은 한 번 충전해서 200km예요. 205km. 그런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2천만 원대 후반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도 짧고 그죠? 그러면서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런 현대차 기아차의 횡포를 가만 놔두면 됩니까? 그죠? 205km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주행거리라고 한다면 겨울철에는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기 자전거도 지금 120km, 150km 가고 있습니다. 차 마시는데 갈 겁니까? 이건 너무하다. 대신에 중국에서는 좋은 차를 5천만 원대 정도로 예상한 차를 2천만 원대 후반으로 판매가를 책정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봉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분에 탑재를 해서 저가형 자동차는 팔지만 지금 사실은 8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그런 거는 LFP 쓰는 거죠? 왼쪽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중국 BYD 거를 쓰고 이 오른쪽에 이 레인은 CATL LFP 배터리를 쓰는 거죠. 저는 LFP 배터리 사용하는 거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우리나라 충전소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이 점유를 해버리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 이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국내에서는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가 내연기관차의 마진율은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전기차의 마진율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연기관만큼. 그러니까 고가형 전기차 판매하기 이전에 내연기관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띄우고 그리고 저가형 이런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인 3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죠? 중국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건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가격도 그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다들 사실은 우리가 흥분해 있을 때 팔라고 하셨고 팔았고 지금 다들 어려워할 때 사도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이제 조정이 안 끝났고 양극재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거의 조정 마무리 국면에 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어쨌든 다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주력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다른 소재주나 장비주나 뭐 이런 쪽에는 눈길을 주면 안 됩니까? 장비주도 그 PNT라든지 뭐 이런 쪽 그 괜찮은 그러니까 전국 공정이든 활성화 공정이든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턴키 베이스가 가능한 쪽 라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5월 11일 날 2차 전지가 이 주도 섹터가 저점이 나오고 나서 7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때의 시세를 연상하고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벨 단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더 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 흐름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아까 파업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 거기에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을 트럼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정책 폐지하겠다.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이야기도 어제 엊그제 뭐 계속 나오면서 하여튼간 2차 전지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악재성 뉴스만 나오는 대표적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도요. 6월 1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6월 14일 날 처음 나왔고 7월 20일 날 뭐 재판으로 나왔고 그런데 2차 전지 이 약세 흐름 속에서 엊그제 이번 주 주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이거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아닙니다. 오늘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EU에서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관세 27% 정도를 매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미중 관계가 지금 해소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죠? 중국이 지배하게끔 만들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을 폐지한다는 건 표 얻는 수단이지. 그죠? 표를 얻고 나서 트럼프가 돼도 이 거대한 산업의 물결을 바꿀 수는 없다. 전기차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 흐름으로 유럽에서 진행되고 그 기술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죠? 미국이 나 뭐 노동조합의 그 임원 간축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 그럼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연상을 하시고 또 거기에 한번 법률로 내세우면 법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 쉽게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고 또 거기에 하나 이제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할 얘기는 많고 네. 한 부분인데 CATL이 여러분들 뭐 400km 한 번 충전에 400km 가고 뭐 1000km 가는 자동차 만든다 뭐 이런 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지금 10,000원이면 되는 치약을 그죠? 1,000만 원 주면 한 번 양치질하면 이 치아가 반짝반짝 하얗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서 쓰시겠습니까? 하나 사주면 쓰죠. 그죠. 돈 많은 분이나 연예인들은 살 수가 있죠. 그거 똑같다. CATL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400km, 1000km를 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죠. 만드는데 그 만든 만큼 그러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장점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행성보다 안정성, 안정성, 그렇죠. 수명 이런 부분인데 그죠? 그렇게 과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비싸다든지 그죠?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 또 김기수 대표님이 세련되게 얘기하시진 않지만 때로는 투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굵직한 선들을 얘기를 해 주시죠. 오늘도 고민이 많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시원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김기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